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고수의 전략입니다.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됐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자, 어디까지 밝힐까요? 지금 현재는 정치자금법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천 거래를 넘어서서 공짜 여론조사, 거기에 따르는 김영선 의원의 전략 공천으로 이제 가게 되면 정말 일파만파 계속 상황이 확대될 텐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조금 여러분들께 생소한 분이지만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일관된 목소리를 높이면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사건에 대해서 고발을 진행하고 있는 시민단체 대표를 한 분 모셨습니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김한매 대표 오셨는데요. 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수사가 되고 있으며 지금 어떤 내용으로 고발을 했고 또 어제 창원지검에 직접 출석해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한매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대한민국을 더욱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검찰 사법개혁 분야에 앞장서고 있는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상임대표 김한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요. 일단 오늘 우리 프로그램에 이제 나오신 게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시민단체 대표로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고 또 윤 대통령 부부뿐만이 아니죠. 지금 이제 고발한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 공수처하고 검찰에다가 총 7번을 고발을 했습니다. 추가 고발까지 하면 8번이나 했는데요. 피고발인의 범위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 부부, 그리고 명태균,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윤상현 전 공천관리위원장, 또 그 지방선거 개입과 관련돼서는 정진석 참 현 대통령실 실장이죠. 그리고 실제 혜택을 본 것으로 보이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그리고 명태균 창원 산단 개입 관련돼서 그 국토부 장관이었던 원희룡, 그리고 홍남표 창원시장까지 해서 총 11인이 지금 피고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시민단체가 이렇게 이제 고발했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국민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 이제 고발을 해야 하는 뭐 당이나 이유 같은 게 있습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명태균 게이트라는 것의 본질은 쉽게 말하면 이제 비선 실세.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국민들이 많이 하세요 요새. 이거 박근혜 국정농단 때하고 좀 데자뷰 같다. 이미 본 듯한 느낌이 강하다. 그래서 최순실보다 명태균이 사태가 더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대통령 부부 또는 후보 시절에 윤석열 당시 후보와 김건희 배우자, 지금은 이제 대통령 배우자가 되셨지만은 그 대통령 부부의 이 비선 실세로 보이는 이 명태균으로부터의 부정한 청탁을 대통령 부부가 실현하기 위해서 주변 그 뭐 이 사람들에게 이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이것은 권력형 비리의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저희가 보고 모든 비리 의혹 혐의에 대해서 고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좀 속도감 있게 이제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몇 시간 받으셨습니까? 그저께 이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몇 시간 정도 받으셨습니까? 제가 10시 정도에 들어가서 오전 10시에 6시 좀 넘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검찰 조사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바깥에서는 뭔가 좀 꼬리 자르기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이냐 의문을 제기한 사람도 있는데 실제 분위기는 어땠던가요? 그러니까 저가 딱 이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판결문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법조인들이 많이 쓰는 용어 중에 외관상
외관상이란 표현이 있는데 외관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원래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원래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창원지검으로 이송된 게 지난주 목요일인데 그 당일인지 다음 날인지 곧바로 전화가 왔어요. 창원지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굉장히 이거는 이례적으로 그 신속하게 진행을 하는 거라고 보이고 지금 다른 사건 관계인에 대해서 오늘 나온 뉴스는 그 당시 공천관리위원들 그리고 이제 곧바로 조만간 저는 뭐 이준석 당시 당대표나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가 곧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스피디하게 수사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자, 외관상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속도감 있게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검찰이 제대로 진실을 파헤친다라고 할지 아닐지 일단 좀 두고 보겠습니다. 네. 좀 이제 판단을 유보하고요. 주로 어떤 내용을 지금 이제 고발했고 조사를 받았습니까? 일단 이 사건의 본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부부가 자신들의 그 권력을 일개 민간인에 불과한 명태균의 이런 그 부당한 청탁을 실현하는데 사용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네 가지가 큰 덩어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당선이 되기 전에 그 당내 경선 중에 그 당시에는 사실은 홍준표 당시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치열한 박빙 대결이었는데 그 국면에서 명태균이 어떤 그 일방적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그런 그 대세론이라고 하죠. 대세론을 만들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라는 것이 이제 크게 하나의 그 꼭지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그 비용이 3억 7천이나 소요가 됐어요. 막대한 여론조사 비용을 명태균이 어떻게 보면 기부를 한 건데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런 그 3억 7천 상당의 일종의 사전 뇌물을 받고 거기에 대해 대가성 공천을 김영선에 대한 대가성 공천을 이 소위 여사님 선물이라고 해서 김영선에 대한 공천으로 그렇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 지방선거에 특히 경남도지사인 박한수 또 김진태 같은 경우에는 경선에도 못하고 탈락하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뭐 죽은 사람 살리듯이 김진태에 대한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영향력을 또 행사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을 했고 마지막으로 창원 산단에 대해서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해서 지금 수사가 그 다방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민단체가 이렇게 고발하면 검찰이 원래 이제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 또 수사를 진행하는 것과 시민단체가 고발을 하게 되면 네.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병합해서 이렇게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이렇게 취급하면서 따로 갑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만약에 제기된 의혹을 만약에 빠뜨리고 고발을 하게 되면 예. 이제 소위 인지 수사라고 해서 이제 검찰이 직접 인지해서 수사할 수가 있는데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지금 언론에 보도된 그 네 가지 큰 4대 비리 그 여론조사 조작 그다음에 김영선 공천 개입, 지방선거 도지사 선거 개입, 그리고 창원산단 부지선정 개입 요 네 개의 큰 덩어리들을 전부 다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도 저희가 이제 대부분 다 의혹들을 고발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인지할 부분이 남아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에 있다면 검찰에서도 충분히 인지 수사는 가능하니까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 검찰이 그 인력을 상당히 많이 보충했더라고요. 창원지검에 그 대검에서도 파견을 보내고 해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외관상으로는 네. 예, 인력을 충분히 보충을 하고 모든 의혹을 빠짐없이 수사하는 그런 좀 외관은 갖춰오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김한배 대표가 보시기에는 이번 이 사건의 정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있다는 것은 이제 확신을 하시는 거죠. 그럼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네. 부부가
김 대표의 관점에서는 어떤 부분에 위법을 했고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먼저 대통령에 당선된 이전부터 지금 이들의 관계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명태균은 결국은 김영선을 통해서 이제 당시 검찰총장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출마 단계부터 개입됐다라고 저희는 이제 그 언론 보도에서 보도됐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는데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고 또 경선을 승리하고 그리고 대선 본선에 나가서 대선의 승리에 이르기까지의 이 모든 과정에 명태균이 개입돼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론조사를 조작한 이유도 경선 국면에서 어쨌든 그런 홍준표 후보와의 그런 아주 박빙의 승부에서 유리하도록 소위 말하는 대세론이라는 프레임을 심어주는데 명태균의 여론조사가 큰 기여를 했다. 그리고 본선에 올라가서도 이런 어려운 국면에서도 명태균의 여론조사를 적극적으로 대통령 부부가 활용을 해서 끝내 당선에 이르렀기 때문에 명태균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혁혁한 기여를 한 개국공신이다. 그런 평가를 하고요. 이 모든 것의 최대 수혜자는 저희가 검찰 조사에서도 진술했지만 명태균이 이렇게까지 여론조사를 조작하면서까지 했던 이유는 단 하나. 윤석열 후보의 경선 승리 그리고 대선 승리이기 때문에 이 모든 범죄 행위의 최대 수혜자는 윤석열 후보 대통령 본인이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뢰 후 부정처사 고발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주셨는데 네. 좀 이제 용어가 좀 어렵긴 합니다만, 네네네. 자 이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대통령이 네. 결국 공짜 여론조사 받은 것은 네. 정치자금법도 위반이지만 결국 뇌물 전격의 공짜 여론조사였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사전 뇌물이라고 하죠. 사전 뇌물이라고 이제 당선되기 그렇게 전에. 그럼 검찰이 이 내용까지 수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사건은 김영천 공천 개입으로 원래는 시작을 했는데 이제 사후적으로 보니까 대선 과정 내내 이 명태균의 여론조사가 무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모든 게 하나의 연결 동작인데 일단은 이 여론조사 3억 7천 상당의 여론조사 비용이 윤석열 후보 측이나 국민의힘에서 회계에서 처리가 전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상 기부 행위를 받은 건데 그것은 일종의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3억 7천 상당의 사전 뇌물에 해당하고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대가성으로 김영선 공천을 그 명태균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대통령 부부 입장에서. 네. 자기들의 당선에 아주 혁혁한 기여를 한 1등 공신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형태로라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김영선 등에 대한 공천으로 그렇게 보답해줬다. 따라서 대통령 부부는 결국은 그 부정한 당선 이후에 어떤 이 명태균에 대한 뭐 보답성, 자신들이 받은 그런 혜택에 대한 보답으로서 여러 가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것이 범죄 행위에 이르렀다. 즉 대통령 특히 뭐 대통령 배우자는 정당의 공천에 개입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드러나는 현상은 대통령 부부가 적극적으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을 했고 이것이 실제로 뭐 김영선의 당선으로 이어지고 또 박완수, 김진태 당선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의 공당의 공천 업무의 공정성을 대통령 부부가 적극적으로 훼손한 경우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의 처벌을 받았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수사를 해야 한다는 당위는 뭐 당연히 국민적 요구일 텐데 네.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겠습니까? 간단히 대답을 해주십시오. 그 부분이 이제 저도 이제 고발인 조사 받을 때 조금 이 소위 말하는 이제 혼선이 조금 있었는데 이제 이거 약간 믹스드 시그널이라고 해서 약간 신호가 명확하게 한쪽 방향으로만 온 거는 아니고 중간에 좀 조금 갸우뚱하는 그런 그 발언을 들었습니다. 예컨대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왜곡 공표죄가 조작
그 하는 것을 의율하는 법조문인데 그거를 이제 대통령 부부 포함해서 직접 검찰이 수사할 수가 없는 범죄라는 언급을 한 거예요. 아 지금 이제 수사 과정에서 네, 검사가 질문을 하는데 예. 갑자기 그 조사 중에 그 검사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그 죄 그러니까 여론조사 조작을 예. 규정하는 여론조사 왜곡 공표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좀 당황해서 그저께 PNR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셨고 아주 전면적으로 지금 이 부분을 수사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조금 혼란이 온다라고 제가 이제 반발을 했고 또 검찰이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경우가 이 명예훼손죄인데 근데 그 대통령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뉴스타파 등에 대해서 검찰이 적극 수사를 직접 했고요. 네. 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위중개소 사건도 엄밀히 따지면 검찰의 수사 범위가 아니거든요. 근데 직접 수사를 했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조금 반박을 하니까 한 발 물러서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들이 수사를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대통령 부부를 원론적인 얘기다. 네.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다. 그럼 명태균은 어떻게 하냐 했더니 명태균은 이미 정치자금법으로 구속됐기 때문에 동일인에 의한 추가 범죄 혐의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네.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두 개를 종합해 보면 대통령 부부는 아직 어떠한 범죄로 뭐 특별히 입건된 게 없기 때문에 조작된 여론조사 공표에 대해서 특별히 수사 대상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걸로 저희는 들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과거에 이제 본인이 이런 여론조사를 요구한 적이 없고 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할 의무도 없다. 가져온 것들을 그냥 들었다 또는 뭐 하여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 죄가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보면은 죄가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본인이 요구를 하지 않고 계약서도 없습니다. 네. 알아서 가져왔습니다. 네네. 그 경우에도 이게 범법이냐 아니냐라는 건 논란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당시 후보가 명태균이 가져온 그 조사 결과를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표했죠. 그러니까 이 죄는 조작된 그거를 처음부터 몰라도 결과론적으로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서 선거인들에게 선거인 국민에게 공표하면 성립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요구하거나 인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결과론적으로 조작된 여론조사를 본인이 공표를 하게 되면 성립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법적으로 발생합니다. 그것은 뭐 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전혀 법리적으로 논쟁할 것이 없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요. 그 공표된 것은 이제 공표를 했으니까 결과죠. 그거는 이제 당연히 범죄에 해당될 수 있고 이제 문제는 이제 미공표 이 조작된 것 중에 미공표 여론조사가 지금 이제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것을 어떤 후보 시절에 어떤 식으로 그거를 악용했는지가 밝혀져야 됩니다. 예컨대 미공표 조사라도 본인의 그 대세론을 확정하기 위해서 당원 중심의 단톡방 이번에 뭐 여러 개의 단톡방을 지금 운영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명태균의 그 여론조사를 그것을 막 유포해가지고 봐라 내가 지금 현재 대세다 홍준표가 아니고 내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돼야 된다 라는 식으로 만약에 여론전에 악용을 했다면 여전히 공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대통령은 이제 재임 중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조사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사건의 성격은 대통령 본인이 직접 연루되어 있는 경우고요. 명백히 외환 내란에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재임 기간 중에 공소시효가 정지돼 있는데 기소만 못할 뿐이지 수사는 얼마든지 재임 기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수사를 대통령과 기타 관련자들 공범 간의 수사를 분리해서 하게 되면 수사의 효율성이나 일관성 차원에서 이것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이번 수사에 당연히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도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함께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똑같이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어떠한 형태로도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한테 서면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네, 서면 조사라도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처분의 단계에서 수사를 다 한 상태에서 이걸 어느 범죄로 어디까지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이제 처분인데 네. 이제 처분에서 이제 좀 판단이 조금 우리 국민의 기대와 달리 갈 수가 있거든요. 예컨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수사를 다 했는데 심지어 공범들도 다 재판에 넘겼는데 결국은 영부인에 대한 처분만 이상하게 났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식의 용두사미식의 처분이 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면 이제 대통령도 당연히 어떤 방식으로든 수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 검찰의 수사하는 분위기도 매우 외관상으로는 적극적이다라고 이제 보면 네. 이게 이제 국민적 압박이나 또는 이제 저희들처럼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서 사실 하나하나를 단독이나 또는 이제 특종으로 이렇게 보도하는 것이 상당히 영향은 일단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예. 싶은 거는 지금 제가 조사를 갔더니 검사가 제가 고발장에 참고했던 그 언론 보도 기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다 인쇄해서 보여주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이 고발장에 나온 내용이 이 여론조사 조작이나 그 수뢰 부정사사나 이 기사를 혹시 그 반영하신 게 아닌가요라고 그거를 아예 인쇄해서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검사도 여러 차례 어떤 그런 언론에서 보도된 그 녹취라든지 그런 그 해당 구체적인 그 정황 증거라고 하죠. 주변인들이 대통령 부부 주변인들이 뭐 공천을 논의하는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도 계속 이제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언론 보도 내용을 모두 꿰뚫고 있구나. 그래서 스픽스에서 진행된 여러 가지 그 강혜경 씨 등의 핵심 관련자들의 인터뷰 등도 당연히 팔로우하고 보고 있고 심지어 오늘 이 방송도 지금 실시간으로 못 보더라도 추후에 본인들이 참고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옳다 그러다 일단 판단은 하지 않고요. 오늘 제가 이제 그 명태균 대표의 지금 법률 이제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하고도 한참 통화를 하면서 지금 수사의 진행 방향과 구속적부심 신청에 대한 이런 것도 여쭤보고 오늘 저녁에 노영희 변호사가 진행하는 역전용사들에 제가 나가서 이제 취재했던 내용들도 함께 공유를 할 예정인데요. 네. 일단 검찰이 그나마 국민들의 바람대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것은 천만다행 아닙니까? 그 전까지는 아예 검찰이 철옹성을 쳐서 일체 어떤 단계까지는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해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양평 게이트 문제 그렇죠. 명동백 문제 그렇죠. 도이치모터스도 그렇게 했는데 유독 이 사건만큼은 그래도 검찰이 일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건과 좀 다르게 간다는 느낌은 있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그래요? 정확하게 보고 계신데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기존의 수사는 예컨대 저희가 고발한 사건 중에 코바나 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의 경우는 저희가 고발인 조사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진행도 매우 그 한 차례 그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그 동력을 상실해서 제대로 수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질질 끌다가 묵히다가 그냥 끝내 몇 년 지나고 나서 어이없이 그냥 각하 처분하는 이런 결과를 낳았는데 지금 이 명태균 게이트의 경우는 아주 그거하고는 정반대의 양상입니다. 할 것은 다 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외관상으로는 나중에 어떻게 처분한 거는 그 다음 문제고 현상적으로 드러난 것은 검찰이 할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드러내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김 대표는 특검을 의식하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이냐 아니면 이미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을 통제하고 있는데 이제 통제가 먹히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좀 판단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찰이 매번 법과 원칙을 얘기하지만 네. 검찰만큼 정치적인 영향에 휘둘리는 조직이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고 또 그 살아있는 권력이 지지율이 10%대 이하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검찰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창원지검장은 뭐 소위 말하는 친윤이라고 해서 대통령과 매우 밀접한 그런 윤석열 사단의 일원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지금 현재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수사팀장 이지영 차장검사나 창원지검의 차장검사 같은 경우는 정유미 지검장과는 다른 성향이라고 저희가 또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기대감이 더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외관상으로는 일단은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의견 주시는데, 뭐 그렇다고 한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바뀌겠느냐, 네. 그리고 이제 권력의 힘의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법치냐 공정이냐 상식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뭔가 실제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좀 하고 있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근본적으로 던지면, 지금까지 해왔던 수사의 방향과 행태와는 좀 다른 면이 있다라는 부분이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또 현재의 조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 이제 그저께 조사를 받고 다시 네. 또 조사를 받으러 가십니까? 아니면 이제 고발인 조사는 끝이 났습니까? 저희가 이제 고발한 그 아까 말한 4대 영역 중에서 여론조사 조작과 수뢰 부정처사, 김영선에 대한 대가성 공천, 이 부분은 조사를 마쳤고요. 추가로 저희가 그 당시에 내려가서 창원지검에 추가로 고발을 한 게 창원 산단 그 부분하고, 또 박완수, 김진태의 그 지방선거 공천 개입, 이 두 개의 또 그 부분은 아직 고발인 조사를 받지 않아서 검찰에 또 한 번 더 2차 고발인 조사 출석을 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질문을 분명히 다 받았어요. 여론조사 조작에서도 윤석열 당시 후보와 김건희 그 배우자의 개입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수뢰 부정처사, 즉 김영선의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한 부분도 그 두 사람이 각각 어떤 그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이준석이나 윤상현 그리고 명태균 그 선거 중에는 명태균에서 보고를 직접 받았는지, 윤석열 후보가 예컨대 뭐 텔레라든지 이런 그 통신 그 창구를 통해서 명태균으로 직접 받은 건지, 아니면 중간에 다른 캠프 내의 어떤 담당자를 통해서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부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연루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진술을 했고요. 하여튼 저희는 대통령 부부는 저희가 이렇게 법률적 용어로 암묵적, 순차적 공모관계다. 다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명시적으로 논의하지 않아도 암묵적으로 이것이 순차적으로 공모관계가 벌어졌다면 다 모두 공모 공동 정범에 해당돼서 죄책이 명태균보다 절대 덜하지 않다라고 저희가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사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 이제 법리적 판단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면 이 사건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좀 빠져 있었고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했다는 걸로 갔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육성이 나오고 난 뒤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했다라고 이제 가면서 네. 자, 대통령 부부 중에 누가 더 책임이 크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면 네. 공동 책임입니까? 아니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가 훨씬 더 책임이 크지만 법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 져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좀 판단 좀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법적으로 좀 명확한데요. 예. 공직선거법상의 공천 개입은 공무원의 당내 경선 금지 네. 조항이거든요.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처벌받은 그 조항인데, 그 구성 요건이 공무원입니다. 또는 공무원이 될 자죠.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전히 법적 지위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죄 자체가 적용이 되기가 좀 어렵고요. 또 여론조사 조작 같은 경우도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이제 혜택을 받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대통령 본인 또는 후보 본인이 죄책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수뢰 부정처사의 경우는 대통령이 공천을 해줘라, 김영선 공천을 해줘라라고 해서 부당하게 개입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공무원으로서 개입을 한 거기 때문에 뇌물범죄라는 것은 공무원이 네. 요구되기 때문에 신분이, 그래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뇌물죄로 가더라도 사실은 직접적인 수수자로 보기에는
어렵고 공범으로는 웃길 수 있지만 왜냐하면 공무원의 배우자에게 뇌물을 주는 것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쨌든 공범으로는 갈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나열한 그런 죄명으로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처벌받는 죄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는 받을 수 있지만 중대한 혐의였던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지 또 수뢰 부정처사나 뭐 사전 뇌물 이런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처벌을 받는 죄라고 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성립이 된다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법적 처벌 형량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건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 과정을 거치면서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을 했다. 사인인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리고 중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주술적 요소가 상당히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충격은 매우 컸지만 법적으로 처벌을 할 때 이게 과연 대상자가 되느냐 아니냐는 이제 궁금증이 많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결국 이 문제는 수사가 불가피하고 조사도 불가피한 상황. 그래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할 것인지 매우 상식적으로 질문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부가 빠져나갈 길이 없다라는 걸로 일단 엮여가는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제가 요거 국민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박근혜 국정농단의 그 구조 자체가 이 대통령, 즉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경제공동체로 묶어서 뇌물범죄의 공범으로 해서 최순실도 민간인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아닌데도 중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경우에는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부부도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는 부부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죄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일견 보면 공무원이 아니라서 비껴갈 것 같지만 만약에 최순실에 해당하는 역할을 김건희 여사가 한 것으로 그것이 증명이 되는 양상을 띠게 되면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최순실 못지않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형량 내지는 처벌 강도가 매우 중형에 해당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수사의 결과를 어떻게 처벌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비슷한 양상으로 김건희 여사도 최순실 못지않게 중형을 받을 수 있는 같은 구조의 권력형 비리 사건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검찰의 수사 방향이 원칙이든 비원칙이든 상식이든 비상식이든 지금은 피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의견 주고 계신데요. 이 시간에 저희들 라이브로 보내는데도 야, 무려 1100분이 이렇게 들어와서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이건민님, 장지영님, 크리스탈님, 조조님, 김송란님 고맙습니다. 사문진님 늘 이렇게 의견 많이 올려주셔서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헤어님, 대사은님, 김영애님 고맙고요. 혹시 여러분 좋아요 누르지 않고 이 방송 보시면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실까요? 좋아요 560분 있는데 한 1000명쯤 우리 좋아요 누르고도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시민단체 대표로서 이런저런 비판을 받는 지점도 있지만 그래도 국민을 대신해서 검찰에 당당하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저질렀던 일에 대해서 고발하고 조사받고 있는 분 오늘 김한배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누는데요. 자, 지금 앞으로 이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명태균 게이트 관련돼서 이제 창원지검의 수사의 그 향방에 따라서 지금 추가적인 고발인 조사가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뭐 저희가 그 알고 있기로는 지금 또 대통령 부부가 이 꼭 반드시 명태균과 연루되지 않았던 부분에서의 공천 개입이 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추가적인 이런 의혹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고 이게 뭐 굉장히 좀 재미난 형상인데 정권의 어떤 그런 그 한마디로 무너지는 그런 시점에서 발생하는 어떤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이렇게 그 내부자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이 그 감춰왔던 그런 그 이 폭로를 지금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듯한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저희는 또 명태균 게이트에서도 그랬지만 그런 또 명태균과 무관한 또 권력형 비리 의혹이 터져 나온다면 또 뭐 수사가 되느냐는 또 그 후의 문제고 저희는 그동안처럼 늘 그랬던 것처럼 저희 할 바인 고발.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아니 뭐 사생이 고발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수사가 제대로 된 게 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비관적인 시각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권력자 등의 그 비리 혐의를 고발하는 시민단체의 잘못이냐 그것을 받아들고 마땅히 수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않는 수사기관 검찰 등의 그 잘못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항변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변함없이 계속 지난 4년간처럼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의혹들에 대해서 추가 고발이 필요하다면 변함없이 그렇게 계속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검찰 수사와 또 무관하게 특검은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 최순실 때도 그랬지만 검찰은 최선을 다했다고 해요. 근데 그들의 최선이 과연 국민의 기대에 미치냐라는 게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네. 또다시 검찰이 용도담인 식으로 지금 초반에는 맹렬히 하는 듯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처분하는 단계에서 그것을 어이없는 법리로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 주는 그런 결과의 처분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뭐 어쩔 수 없이 또다시 검찰이 검찰했다라는 식으로 국민적 비판을 모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검이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국회가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계속 그 특검안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이름이 뭐냐? 우리 나라 걱정 너무 많이 된다. 홍일표님 저보고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김기문님 특검이 답이다. 스픽스 화이팅 해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명태균 대표 쪽으로 제가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까지도 김건희 여사로부터 받았던 그 공천이 대가였는지 대가가 아니었는지에 대해서 본인의 견해를 결정하지 못했다. 유보하고 있다는 내용 제가 확인했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수사를 받고 있고 피의자 신분에서 참고인 신분까지 조사를 계속 받고 있는데요. 검찰 수사 진행 방향 지금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갖고 있는 폭발성은 여전히 크고 쉽게 우리가 단정을 내릴 수 없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김한배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눴는데 시민단체로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면서 또 다른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지금 1200분 오셔서 이렇게 좋은 내용의 댓글 남겨주고 계신데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스픽스 계속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우회식 대구 명소 경성한우 있기 때문에 대구에 계신 분들 어제 가니까 많은 분들이 스픽스 보고 계신다고 했는데 꼭 좀 가족 모임, 친구 모임, 직장 모임 경성한우 애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검찰 고발인 조사를 갔더니 그 검사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사생에서 고발을 뭐 많이 했는데 그 중에 그 상당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이었다. 뭐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을 많이 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법 앞에 평등인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그 검찰의 한정에서는 너무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에 반해서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검찰총장 시절부터 저희가 고발을 해왔는데 여러 가지 비리 범죄 혐의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고발을 한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 앞에 평등에 입각해서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의 10분의 1이라도 좀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한쪽으로만 너무 편향되게 수사하는 부분은 국민들이 법 앞에 평등을 파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법 앞에 평등 차원에서 제대로 좀 이번에는 꼬리 자르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좀 자신들도 좀 응원을 해달라는 얘기를 해서 국민들이 또다시 검찰을 또 그렇게 비난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법 앞에 평등에 입각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말씀까지 이제 검찰에 전했고요. 저는 믿지도 또 안 믿지도 않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진실을 파헤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또는 공직자로서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판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김도희님 이렇게
응원의 댓글 주셨는데요. 오늘 저녁 8시 10분에 또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노영희 변호사 진행의 역전의 용사들에서는 저와 김종대 의원이 나와서 지금까지 취재했던 내용 중에서 단독으로 보도할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수사의 방향이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예고해드린다면 지금 명태균 씨가 구속이 됐고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본인이 직접 검사장 인사까지 개입했다는 녹취가 오늘 아마 여러분들께 공개될 겁니다. 본인이 수사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사전에 선관위, 경찰 그리고 검찰까지 이미 손을 써놨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최초 공개를 하게 될 텐데요.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오늘 저녁 8시 10분에는 김한배 대표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했던 수사 진행 상황 외에도 새로운 정보 소식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으로 보내드린 고소의 전략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